안녕하세요. 테너스 유학남매 수 그리고 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웬일이에요? 한 오, 이제 11회차쯤 되니까 네. 서로 뭐 원래 뭐 사이 안 좋지만 네. 저희 그 12차 때 수단맛 네, 순한맛 했고 저 매운맛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매운맛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쵸. 한 20회쯤 어떠세요? 네, 20회쯤. 그쵸. 네. 20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요? 손님 네.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요. 캐나다의 대표적인 도시죠. 밴쿠버랑 토론토가 있는데 밴쿠버, 토론토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두 도시의 좀 차이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교육청의 차이, 그 다음에 입학 신청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기후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후, 네, 네. 기후. 네. 저희는 둘 다 밴쿠버에 사실 살긴 했지만 토론토에 여행으로만 저희도 가봤었는데요. 거기 살고 오신 분들이 토론토는 좀 춥다고는 얘기하세요. 네. 근데 토론토에서 오신 분께서 한겨울에 그때 오셨었는데 한국이 더 추운데요. 막 그러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절대 기후로 보면은 좀 서울보다는 좀 추운 지역. 그리고 그렇죠. 사계절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사계절이 뚜렷은 하지만 겨울이 훨씬 좀 춥고 여름도 좀 덥고 막 이렇게 되게 뚜렷한 기후를 보이는 게 토론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사실 비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그래도 있죠. 여름에는 따뜻한가 봐요. 여름엔 따뜻해요. 여름에는 또 따뜻하고 덥고 네. 사계절이 되게 뚜렷한데 이렇게 약간 극과 극으로 따뜻하고 춥고 약간 그래서 근데 대신 겨울이 좀 길기는 길죠. 그래서 날씨는 좀 추운데 하지만 토론토는 사실 서울이잖아요. 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밴쿠버 기후는 어떻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도 사계절의 날씨가 좀 뚜렷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여름에는 더운데 근데 여름에 덥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은 더움. 건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습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또 그물 밑에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그쵸, 정말 맞아요. 희한한 네, 날씨예요. 맞아요. 네. 그만 근데 여름이 최고의 날씨. 저는 어, 밴쿠버 여름이 최고라는 거. 정말 최고예요. 가을쯤부터 이제 서늘해지다가 점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비가 오고 겨울은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별로 춥진 않아요. 그렇죠. 밴쿠버는- 영도 이하로 잘 내려가는 네. 날이 별로 없어요. 밴쿠버 별로 춥진 않아요. 춥진 않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그렇죠. 네, 레인쿠버라고 네. 아시는 분들 아실 다 아실 거예요. 거예요. 레인쿠버.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 4개월에서 6개월간은 거의 비가 오지 않나. 그렇죠. 네. 맞아요. 해가 좀 짧아요. 네. 겨울에는. 여름에는 거의 10시까지 하나고 겨울은 대신 한 4시 반이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3시에 학교 끝나고요. 돌아서서 간식 먹으면 그러니까요. 밖에 밤이 돼요. 약간 빨리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책 읽기 좋은 계절, 네. 살찌기 좋은 계절, 뭐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비는 그렇게 막 폭우처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날씨만 놓고 보면은 밴쿠버가 무조건 승리예요. 네, 맞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네. 하지만 동부 지역이 춥지만 추우면 어때요? 공부하기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에 명문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토론토, 밴쿠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 컬리지,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대학들이. 대신 이제 밴쿠버는 날씨가 너무 좋고 물론 좋은 대학들도 있지만 숫자가 조금 적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골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숫자가 조금 적은 그러니까 차이점을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학교 보내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내 학교를 결정해요. 내가 뭐 어디 뭐 대치동에 산다. 그러면 그 동네 근처로 학교가 배정이 되잖아요. 토론토는 그래요. 국제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제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학교를 골라서 신청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가셔서 그 관할 거주지 근데 그 캐나다에서는 캐치먼트 에어리아라고 말하거든요. 그 관할 지역으로 딱 가셔서 사시고 그 관할 지역에 살고 있다는 주소 증빙. 그러니까 하나는 뭐 렌트 계약서, 그다음에 하나는 뭐 그냥 하이드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 요금 내는 거라든지 뭐 그런 요금 내는 거에 그 증빙하는 서류를 해서 2가지 서류를 계약서를 가지고 교육청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좋은 학교를 하나 골랐어요. 내가 원하는. 그럼 반드시 그 캐치먼 에어리아에서 집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 그 직구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미리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출국 전에. 출국 전에 미리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미리 안 구하시고 현지에서 구하시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못 구하시면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엉뚱한 학교를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엘레멘트리랑 미들이 있는 지역이면 미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 얘기고요. 세컨더리는 그렇지 않아요.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에 세컨더리는 골라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0대 정도 세컨더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위쪽으로 욕교육청 이런 데 제외하고 세컨더리 그 토론토만 한 200개 학교가 있는데요. 200개 학교 중에서 한 30개 학교만 매년 돌아가면서 국제학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200개 학교 어디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올해 국제학생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확률도 높죠. 왜냐면 200개 중에 30개만 받으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를 선호하시는 분이 오시면 항상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요. 혹시 친척분 살고 계세요? 아시는 분 살고 계세요? 왜냐면 지인분이나 살고 계신 분이 계셔야 아무래도 그 주변에 렌트라든지 저희가 여기서 다 도와드리긴 하지만 사전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인분이 있으시면 토론토나 이런 분에 가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입학 신청할 때 그 주소로 가지고 뭐 그럼요. 주소도 넣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디언 정보를 넣어야 되는 교육청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 그 단계에서도 토론토에서는 좀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게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이라도 현지에 뭔가 지인이나 친척분들이 계셔서 그 거주지 주소를 넣도록 되어져 있는 경우도 교육청별로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까다롭긴 하지만 뭐 나중에 나는 조금 이렇게 서울처럼 큰 대도시에서 살고 싶고 교통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토론토도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밴쿠버는 어떻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신청이 다 사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고 네, 그렇죠.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수월한 편이에요. 일부 뭐 웨스트 밴쿠버나 노스 밴쿠버는 조금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긴 있지만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입학 신청비. 그렇죠. 입학 신청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렇죠.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그 토론토에는 거주지 배정, 캐치먼 에어리아로 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역 밴쿠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를 내가 골라서 가시고요. 그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멀리서 라이딩을 하셔도 되세요. 그 광역 밴쿠버는 한 10개 정도의 도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토론토는 사실 그 큰 지역이 토론토 교육청 하나, 그다음 토론토 카톨릭 교육청 하나 있고요. 그 위쪽에 리치먼드 힐이랑 이 위쪽으로 6교육청, 6카톨릭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4개의 교육청밖에 관할을 안 해요.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작은 지역을 한 10개 정도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정말 올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밴쿠버의 장점이에요. 혹시 유학생들 얼마나 많아?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캐나다는 모자이크의 나라예요. 그게 캐나다의 원주민 그분들 아니고서는 진짜 모두 다 이민자들이 학교의 국제학생 비율은 5%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 5%잖아요. 뭐 일부 지역에는 뭐 10% 이제 사립이나 이런 거 10% 있지만 공립은 거의 5%죠. 네, 5%. 반에 한 7, 8명 보이던데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이민자예요. 캐네디언들이에요. 그렇죠. 영어가 더 편한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지역을 골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공립교육청 그리고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으로 그거 지금 얘기 다 하면 너무 길 건데 그거 다음 주에 할까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예고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합의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얘기했던 거 왜 말하지?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를 그렇죠. 에피소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또 행복하게 연말연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캐너스로 상담 오시면은요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요. 조금 캐나다 가시는 길 구체화하시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학남매 수 그리고 던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